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어제보다 더 아프다. 하지만 손을 뻗어 무릎을 주무르는 시간조차 아깝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다. 30년을 같은 동선으로 걸어왔으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린다.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젯밤에 씻어둔 쌀을 확인한다. 냉장고를 열면 어제 장을 봐온 재료들이 보인다. 시금치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판.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두부도 샀다. 남편은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찾지만 아들 입맛을 먼저 맞춰주는 게 습관이 됐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본다. 아직 어둡다. 멀리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진다. 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지. 찬물에 손을 담그면 시리지만 뜨거운 물을 쓰면 수도세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찬물에 씻는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찬가지다. 식탁을 차리는 소리에 남편이 먼저 나온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든다. TV에선 새벽 뉴스가 나온다. 경제 뉴스, 주식 뉴스. 남편은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또 떨어졌네. 무슨 주식을 보는지 나는 모른다. 물어본 적도 없고 그가 설명해 준 적도 없다. 다만 그의 한숨이 깊어질 때마다 내 가슴도 조금씩 무거워진다는 걸 안다. 밥 먹어요. 짧게 말하고 아들 방 앞으로 간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몇 시인데요, 엄마? 좀 더 자게 해줘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알았어요. 목소리는 크지만 일어날 기미는 없다. 한 번 더 노크하면 베개를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커튼을 젖히면 방 안이 환해진다. 아들이 이불로 얼굴을 가린다. 진짜 지금 일어나. 늦으면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돼. 택시 타면 되잖아요. 택시비 아깝잖아. 아들이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난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나는 그의 교복을 침대 옆에 걸어두고 부엌으로 돌아간다.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묻는다. 오늘 병원 가? 다음 주에요. 약은? 있어요. 짧은 대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아침이다. 아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다. 숟가락질이 빠르다. 급하게 밥을 몇 숟가락 뜨고 김치 한 점 집어먹고 물을 벌컥 마신다. 천천히 먹어. 늦어요. 그래도 체하면 어떡해. 아들은 대답 대신 밥그릇을 비운다. 일어서면서 가방을 챙긴다. 나는 반찬통에 계란 후라이 2개를 담아 그에게 건넨다. 점심시간에 먹어. 엄마, 난 급식 먹는다고요. 그래도 가져가. 배고프면 먹고. 아들이 짜증스럽게 반찬통을 받아 가방에 밀어넣는다. 현관문이 쾅 닫힌다. 남편도 곧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남편이 나갈 때 인사는 없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간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진다. 그제야 집이 조용해진다. 혼자 남은 식탁? 나는 남은 밥을 먹는다. 김치 몇 점과 된장찌개 한 숟가락. 배가 고프지만 많이 먹지 않는다. 어차피 점심도 혼자 먹을 거고 저녁도 준비해야 하니까.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린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실 바닥을 닦는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데 무릎이 또 시큰거린다.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싶지만 그냥 참는다.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9시쯤 되면 마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 걸어서 10분 거리. 버스비를 아끼려고 걷는다. 날씨가 좋으면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힘들다. 그래도 걷는다. 마트에 도착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다. 낡은 유니폼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뒀다. 관리자가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도 수고해요. 네. 청소를 시작한다. 바닥을 쓸고 닦고 또 닦는다. 손님들이 흘린 음료수 자국, 아이들이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 카트가 지나간 자리의 먼지. 모든 걸 깨끗하게 지운다. 점심시간이 되면 잠깐 쉰다. 직원 휴게실에 앉아서 김밥 한 줄을 먹는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걸로 샀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건다. 오늘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몸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다. 몸은 안 좋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린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만 끼칠 뿐이니까. 오후 2시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걸어서 발이 아프지만 참는다. 집에 도착하면 빨래를 걷어서 갠다. 남편 옷, 아들 옷, 내 옷. 하나씩 개면서 생각한다. 이 옷들이 깨끗하게 세탁되고 반듯하게 개져서 그들의 옷장에 들어가는 게 내 역할이구나.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오늘은 고등어를 구우려고 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다.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들 입맛이 우선이다.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바르고 팬에 올린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환풍기를 틀지만 연기는 집 안가득 퍼진다. 6시쯤 되면 아들이 돌아온다. 학원을 다녀오는 길이다. 가방을 던지듯 놓고 소파에 드러눕는다. 엄마, 배고파? 밥 곧 돼. 좀만 기다려. 지금 먹고 싶은데. 금방이야.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든다. 화면만 보면서 웃는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품에 안기던 아이였는데 7시에 남편이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피곤한 얼굴이다. 나는 슬리퍼를 가져다 놓는다. 힘들었어요? 응.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식탁에 앉는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본다. 남편은 TV를 본다. 나는 그들의 밥그릇이 비는지 확인하면서 반찬을 더 덜어준다. 더 먹어. 배불러요. 조금만 더. 아들이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놓는다. 엄마, 진짜 배불러요. 그만 먹으라고 하지 마요. 나는 입을 다문다. 그의 밥그릇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예전엔 2그릇도 먹던 아이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한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시리다. 겨울이라 더 춥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정리한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옷까지,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양말. 하나하나 주워서 제자리에 놓는다. 9시쯤 되면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문단속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아들 방 앞에 선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노크를 하려다가 그만둔다. 공부하는 중일 거다. 10시에 나도 방으로 들어간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눕는다. 천장을 본다.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해야지. 이게 내 하루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다. 누가 나에게 묻는다. 힘들지 않냐고. 나는 대답한다. 괜찮다고. 이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아내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알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는지. 내가 없으면 아침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는 걸. 깨끗한 옷이 옷장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까? 아마 모를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공기처럼, 물처럼. 나는 눈을 감는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어느 날 평소처럼 마트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몸이 휘청거렸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동료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지러움이 계속됐다. 하지만 저녁은 준비해야 했다. 부엌에 서서 칼을 들었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감자를 깎다가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다. 나는 휴지로 손가락을 감싸고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밥상을 차리는데 손이 떨렸다. 국그릇을 놓으려는데 그릇이 기울어져 국물이 흘렀다. 나는 재빨리 행주로 닦았다. 엄마, 왜 그래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밥을 먹는 동안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다.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밥 안 먹어?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었다. 배는 고팠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몸이 흔들렸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그때 눈앞이 깜깜해졌다. 쓰러지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들도 옆에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차트를 보면서 말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멈춘다는 걸.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본다.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나는 생각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때 의사가 내 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종이 한 장. 나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종이었다. 의사가 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다. 눈을 뜨면 천장의 흰색이 눈을 찌른다.
나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린다. 의료기기의 삑삑거리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신음소리. 손을 움직이려 하니 바늘이 꽂혀 있다. 물인 거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진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진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보인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다. 잠든 건지 생각에 잠긴 건지 알 수 없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처음 보는 모습이다. 목소리를 내려 하니 입안이 바싹 마른다.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든다. 그의 눈이 마주친다. 깨어났어? 그가 벌떡 일어나 침대 옆으로 온다.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는다. 그의 손이 차갑다. 아니, 내 이마가 뜨거운 걸까? 물 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물컵을 들고 빨대를 내 입에 가져다 댄다.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차갑고 시원하다. 목을 넘어가는 게 느껴진다. 천천히.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가 떨고 있다는 걸 처음 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가 이렇게 떠는 모습은 처음이다. 얼마나 잤어요? 하루 반. 하루 반. 그럼 지금은 이틀째 저녁인가? 나는 눈을 감는다. 하루 반 동안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아침밥은 누가 했을까? 빨래는, 청소는, 집은,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남편이 말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나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집이 괜찮을 리 없다. 내가 없으면 집은 멈춘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온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멈칫한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눈이 빨갛다. 울었구나. 내 아들이 울었구나. 나는 손을 뻗으려 하지만 링거 바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내가 말하지만 정작 내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온다. 편의점 봉지를 바닥에 놓고 내 손을 잡는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제가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내 손등 위로. 따뜻하다. 아들의 눈물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는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나도 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의사가 들어온다. 차트를 보면서 말한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는 청진기를 가져와 내 심장 소리를 듣는다. 차갑다. 그의 손도 청진기도 모두 차갑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그리고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남편이 묻는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집에 가야 하는데. 내가 말하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상태로 집에 가시면 더 큰일 납니다. 가족들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남편과 아들이 나를 본다. 그들의 눈빛에 죄책감이 가득하다. 미안해. 남편이 말한다. 처음 듣는 말이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그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몇 번이나 됐을까?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돌린다. 창밖을 본다.
저녁 하늘이 보인다. 노을이 지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그를 본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내가 말한다. 그가 고개를 숙인다. 밤이 됐다. 남편과 아들은 집에 가지 않고 병실에 남았다.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지만 잠을 자는지 알 수 없다. 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한다. 내가 쓰러진 그날 무슨 생각을 했더라.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쉬고 싶었구나. 그토록 쉬고 싶었구나. 그래서 몸이 먼저 멈춰버린 거구나.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잰다. 모든 게 기계적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죽이라도 드셔보세요. 죽. 병원 죽. 맛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온다. 남편이 숟가락을 든다. 내가 먹여줄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죽을 떠서 내 입에 가져다 댄다. 나는 입을 벌린다. 죽이 입 안으로 들어온다. 짜다. 너무 짜다. 하지만 삼킨다. 맛없지? 남편이 묻는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거짓말. 표정 보면 다 알아. 남편이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다. 아들이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선생님이 보내셨어요. 빨리 나으시라고. 고마워. 선생님께 잘 전해. 아들이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말한다. 엄마, 저 어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래. 근데 맛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거랑 달라요. 나는 미소 짓는다. 물량을 잘못 넣었나 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손맛이 안 나요. 손맛. 그런 게 있었구나. 나는 몰랐다. 내가 끓인 라면에 손맛이 있다는 걸.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이 없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로 깨우는 게 아니라 알람으로 일어나는 게 이상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이상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아들이 눈물을 닦는다. 저는 엄마가 하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밥도 깨끗한 옷도 따뜻한 집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들이 고개를 숙인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된다. 남편이 밖에서 무언가를 사온다. 병원 식당 음식이다. 먹을 수 있겠어? 네. 남편이 식판을 펼친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나는 숟가락을 든다. 손이 떨리지만 혼자 먹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해줄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는다. 남편이 나를 지켜본다. 당신, 남편이 말한다. 응? 나, 정말 미안해. 나는 숟가락을 놓는다. 그를 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30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당신이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 말. 아니야. 해야 돼. 이제라도 해야 돼.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당신 없는 이틀이 지옥 같았어.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어. 아침에 뭘 해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빨래는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겠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웃는다. 쓸쓸한 웃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다 해줬으니까.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는다. 앞으론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당신이 자꾸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모르는 거야. 이제는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말한다. 힘들었어요. 응,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나를 안는다. 30년 만에 처음 안아주는 것 같다. 그의 품에서 나는 운다. 소리내어 운다. 얼마나 울었을까. 남편의 셔츠가 눈물로 젖는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내 등을 두드린다. 사흘째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한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말한다.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계십니다. 정신적으로요? 남편이 묻는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오랜 기간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죠. 의사가 나를 본다. 환자분, 혹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쉬고 싶으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하고 싶었던 일, 쉬고 싶었던 것, 그런 게 있었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환자분이 회복하시려면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환자분께 모든 걸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남편이 묻는다. 나는 창밖을 본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뭐든지. 나는 눈을 감는다. 하고 싶은 것.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깬다. 병실이 어둡다. 남편과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간다.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걷는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다.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파인 눈가 주름, 마른 입술. 이게 나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걸까? 거울 속에 나에게 묻는다. 너는 행복했니? 대답이 없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보인다. 내가 쓰러질 때 쥐고 있었던 그 종이다. 나는 종이를 집어든다. 구겨져 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다. 적금 통장.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았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아들도 모른다. 왜 모았을까? 무엇을 위해? 종이를 펼치면 뒷면에 내 필체로 적힌 글이 있다. 이 돈은 언젠가 내가 혼자 여행을 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 나는 종이를 가슴에 품는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나도 살고 싶었구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구나. 하지만 그 돈은 쓰지 못했다. 아들의 학원비가 필요했고, 남편의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집 수리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돈은 계속 통장에 남아있다. 10년. 10년 동안 모은 돈. 1200만 원. 나는 종이를 다시 접는다. 그리고 베개 밑에 넣는다. 아침이 온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한다. 아들도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다. 한숨도 못 잤다. 간호사가 아침 죽을 가져온다. 오늘은 호박죽이다. 달콤하다. 어제보다는 맛있다.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남편이 말한다. 나 오늘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요.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돼. 아들 있잖아요. 그래도 가요. 걱정하지 마요. 남편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저녁에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남편이 나간다. 아들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응, 가. 전화 자주 할게요. 아들이 나간다. 병실이 조용해진다. 나는 창밖을 본다. 맑은 날씨다. 하늘이 파랗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종이를 꺼낸다. 다시 펼쳐본다. 10년 동안 모은 돈. 12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종이 뒷면에 또 다른 글씨가 있는 걸 발견한다. 구석에 작게 적힌 글씨. 이 돈은 너희의 삶을 다시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나는 숨이 멎는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다. 손이 떨린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린다. 다시 읽는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이 돈은 너희의 삶을 다시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내 글씨가 아니다. 분명히 내 글씨가 아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 종이를 뒤집는다. 앞면에는 적금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이건 내가 쓴 거다. 내 필체가 맞다. 하지만 뒷면의 글씨는 다르다. 누가 이걸 썼을까? 언제 썼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링거를 끌고 화장실로 간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선다. 종이를 펼쳐서 자세히 본다. 글씨체가 낯익다. 어디선가 본 것 같다. 하지만 누구의 글씨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내가 이 종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쓰러지기 전날. 그때 통장을 확인하려고 서랍에서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이 종이에 글을 쓴 걸까? 불가능하다.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아니면 쓰러지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누군가 내 옷에서 이 종이를 꺼냈을까? 그리고 글을 썼을까? 하지만 왜? 머리가 복잡하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간다. 종이를 베개 밑에 다시 숨긴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 일단 혼자 알아내야 한다. 점심시간이 됐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온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드실 수 있겠어요? 네. 간호사가 나간다. 나는 혼자 밥을 먹는다. 하지만 입맛이 없다. 자꾸 그 글씨가 생각난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무슨 진실?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거지? 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놓는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밝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둡다. 오후에 남편이 온다. 손에 과일을 들고 회사는 어땠어요? 괜찮았어. 다들 당신 걱정하더라. 남편이 사과를 깎는다. 칼질이 서툴다. 껍질이 두껍게 벗겨진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남편이 사과를 깎아서 내게 건넨다. 모양이 엉망이지만 먹을 수는 있다. 맛있어? 응. 거짓말이다. 사과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자꾸 그 글씨가 생각난다. 당신, 응? 우리, 비밀 같은 거 없죠? 남편이 사과 깎던 손을 멈춘다. 나를 본다. 비밀? 무슨 비밀? 그냥 서로 숨긴 것 같은 거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것 같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비밀은 없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잖아. 남편이 다시 사과를 깎는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인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저녁이 됐다. 아들도 병원에 온다. 학교 끝나고 바로 왔다고 한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엄마 건강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웃는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하다. 엄마, 빨리 나으셔야 돼요. 왜? 집이 이상해요. 뭐가? 아빠가 요리하는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빨래도 제대로 안 돼요. 옷이 다 줄어들었어요. 나는 웃는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온다. 그래도 아빠가 하려고 노력하잖아. 네, 그건 그래요. 근데 정말 맛없어요. 아들도 웃는다. 우리는 한동안 웃는다. 하지만 웃음이 멈추자 다시 침묵이 온다. 그리고 다시 그 글씨가 생각난다. 밤이 됐다. 남편과 아들이 간이 침대에서 잔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한다. 베개 밑에서 종이를 꺼낸다. 핸드폰 불빛으로 비춘다. 글씨를 다시 본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누가 썼을까? 왜 썼을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다. 이 글씨, 어디선가 봤다.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글씨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시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하지만 이건 최근에 쓴 글씨다. 잉크가 아직 선명하다. 10년 전 글씨일 리 없다. 그럼 누군가 시어머니의 글씨를 흉내낸 걸까? 왜? 나는 종이를 다시 베개 밑에 넣는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모르는 큰 일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한다. 알아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이 회사에 가고 아들이 학교에 간 후 나는 간호사를 부른다. 제 옷이 어디 있나요? 보호자분께서 가져가셨어요. 혹시 제 주머니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보호자분께 물어보세요. 간호사가 나간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든다. 남편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제 옷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왜? 주머니에 뭐 있었어요? 주머니? 종이 한 장 있었는데. 그 종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당신 손에 쥐어줬어.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종이에? 무슨 말이야? 난 그냥 당신한테 줬을 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의아하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는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누가? 아들에게 전화한다. 엄마, 너 혹시 엄마 주머니에 있던 종이 봤니? 무슨 종이요? 종이 한 장. 못 봤는데요.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는다. 아들도 아니다. 그럼 누가? 병원 사람들? 의사? 간호사? 아니다. 그들은 이유가 없다. 나는 다시 종이를 꺼낸다. 글씨를 자세히 본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맞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글씨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건 뭐지? 혹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쓴 걸까? 아니다. 이 종이는 내가 최근에 산 거다. 새 종이다. 그럼 누군가 시어머니의 글씨를 흉내낸 거다. 누가? 왜? 머리가 아프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온다. 나는 깜짝 놀라 종이를 베개 밑에 숨긴다. 들어온 사람은 신우이다. 언니, 신우이가 나를 본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다. 몇 년 만인가. 왜 왔어?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가 쓰러졌다고. 신우이가 침대 옆에 앉는다. 괜찮아? 응. 오빠가 걱정하던데. 알아. 신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봉투다. 이거 언니 줄게. 뭔데? 열어봐. 나는 봉투를 받아 연다. 안에 사진이 들어있다. 오래된 사진이다. 사진 속엔 시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있다. 젊은 남편의 모습이다. 이게 뭐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준 거야. 언젠가 언니한테 주라고. 왜? 모르겠어. 엄마가 그러셨어. 때가 되면 알 거라고. 신우이가 일어선다. 나 가봐야 해. 언니 몸조리 잘해. 신우이가 나간다. 나는 사진을 본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다. 시어머니의 글씨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 손이 떨린다. 사진이 떨어질 것 같다. 진실. 또 진실이라는 말이다. 무슨 진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본다. 남편의 얼굴. 젊은 남편.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다. 그리고 배경을 본다. 어디선가 본 곳이다. 어디지? 자세히 보니 병원이다. 병원 앞이다. 남편이 왜 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까? 사진을 뒤집어 본다. 날짜가 적혀 있다. 25년 전, 2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다. 그때 남편이 왜 병원에 갔을까? 나는 사진을 베개 밑에 넣는다. 종이와 함께 모든 게 이상하다. 종이, 글씨, 사진. 모든 게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어디로? 저녁이 됐다. 남편이 온다. 나는 그를 본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남편.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괜찮았어요. 많이 좋아 보여. 남편이 웃는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다. 당신, 응? 25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는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슨 일?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거짓말하고 있다. 정말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밤이 됐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다시 사진을 꺼낸다. 핸드폰 불빛으로 비춘다. 병원. 25년 전. 남편. 왜 병원에 갔을까? 아팠나? 누군가를 만났나? 그리고 갑자기 기억난다. 결혼하기 전 남편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다. 한 달쯤. 나는 걱정했지만 나중에 남편은 바빴다고만 했다. 혹시 그때 병원에 있었던 걸까? 나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사진 속 병원 이름을 찾으려고 배경에 보이는 간판을 확대해 본다. 희망병원, 희망병원.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가 나온다. 희망병원.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다. 정신과? 남편이 왜 정신과에 갔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이 떨린다. 더 검색한다. 희망병원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다. 대부분 오래된 기사들이다.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희망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기사를 클릭한다. 천천히 읽는다. 25년 전
희망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자연사라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나는 숨을 멈춘다. 환자 사망. 25년 전. 희망병원. 남편이 그때 거기 있었다. 혹시 남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나?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남편은 환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그럼 왜 거기 있었을까? 나는 기사를 더 읽는다. 사망한 환자는 박모 씨, 당시 35세. 우울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딸이 있었다. 남편과 딸. 나는 사진을 다시 본다. 남편의 얼굴, 젊은 얼굴, 그리고 갑자기 깨닫는다. 남편의 표정, 슬픈 표정이다. 혹시 나는 더 검색한다. 박모 씨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록이 없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머리가 복잡하다. 남편, 25년 전, 병원, 환자 사망.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말.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무슨 진실을 바로잡는다는 거지? 혹시 그 사건과 관련된 진실인가? 나는 남편을 본다. 잠든 남편. 평화로운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다음 날 나는 의사에게 말한다. 퇴원하고 싶어요. 아직 이른데요.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의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에 가야 한다. 답을 찾으러. 남편이 오자 말한다. 퇴원한대요. 정말? 괜찮아? 응. 집이 그리워요. 그래, 집에 가자. 남편이 웃는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한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간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본다. 익숙한 거리들. 하지만 낯설게 느껴진다.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냄새가 다르다. 먼지 냄새. 집이 방치된 냄새. 남편이 민망한 듯이 말한다. 청소를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나는 거실을 둘러본다. 엉망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좀 쉬어. 내가 청소할게. 남편이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도 어질러져 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옷장을 연다. 깊숙이 손을 넣는다. 옛날 물건들을 보관해둔 상자가 있다. 상자를 꺼낸다. 먼지가 쌓여 있다. 뚜껑을 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다. 하나씩 꺼내본다. 결혼사진, 아이 낳았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이상한 봉투 하나가 있다. 봉투를 연다. 안에 서류가 들어있다. 서류를 펼친다. 그리고 숨이 멎는다. 병원 진료 기록이다. 희망병원. 환자 이름 박지은. 진료 날짜 25년 전. 진단명 산후우울증. 나는 서류를 떨어뜨린다. 박지은. 그게 누구지? 그리고 갑자기 기억난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박지은이었다. 시어머니가 정신과에 입원했었다? 왜? 언제?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든다. 자세히 읽는다. 환자는 출산 후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고 있음. 자해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함. 출산 후 시어머니가 누구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지? 남편? 아니다. 남편은 장남이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은 건 그보다 훨씬 전이다.
그럼 누구? 나는 더 읽는다. 환자의 남편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음.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 치료 거부, 가족 갈등, 그리고 마지막 기록. 환자 사망, 사인 자살, 자살. 시어머니가 자살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거짓말이었나?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는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시어머니가 자살했다. 희망병원에서 25년 전. 그리고 남편이 그 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게 연결된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죽음을, 진짜 사인을. 하지만 왜 숨겼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말.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무슨 진실? 시어머니의 죽음? 자살이라는 사실? 아니면 다른 뭔가? 나는 상자를 다시 뒤진다. 더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단서가. 그리고 찾는다. 편지 한 통.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나에게 쓴 편지다. 나는 편지를 꺼낸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펼친다. 천천히 읽는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서.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 25년 전 나는 아이를 낳았다. 우리 집안의 치욕이라고 불린 아이를. 혼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아이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이는 내 남편의 자식이 맞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남편은 장애아를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다.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보냈다. 그리고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 아이를, 내 핏줄을 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우울증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했다. 희망병원. 그곳에서 나는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의사들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퇴원 후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로. 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다. 며느리, 미안하다. 당신에게 이런 진실을 떠넘겨서. 하지만 알아야 한다. 우리 집안에 아직 남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당신 남편의 동생이. 버려진 아이가. 그 아이를 찾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진실을 바로 잡아주길. 내가 모은 돈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다. 그 아이를 찾고 그 아이에게 돌려주길.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가 끝난다. 나는 편지를 떨어뜨린다. 동생,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 장애를 가진 동생, 버려진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은 돈, 1200만 원. 그 돈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주저앉는다. 바닥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모든 게 이해된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항상 슬픈 눈빛이었는지, 그리고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남편은 그때 어렸다. 아마 모를 것이다. 하지만 혹시 알고 있었다면? 나는 일어선다.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다.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당신, 내 목소리에 남편이 돌아본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편지를 들어보인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진공 청소기가 멈춘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
남편이 편지를 본다. 그의 손이 떨린다. 얼굴이 창백하다. 어디서? 이걸 옷장 안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남편이 편지를 받아든다. 읽는다. 한 줄 한 줄. 그의 눈이 점점 커진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묻는다. 남편이 고개를 든다. 나를 본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거짓말 마요. 진짜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울먹인다. 나는 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부모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 나는 외동인 줄 알고 살았어. 남편이 주저앉는다. 소파에 편지를 꽉 쥔 채로. 어떻게 이럴 수가. 동생이 있었다고? 그것도 버려진 동생이? 나는 남편 옆에 앉는다. 그의 어깨를 잡는다. 25년 전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야. 나는 그냥 엄마가 우울증으로 아프신 줄 알았어. 왜 아프신지는 몰랐어.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엄마 간병하라고만 하셨어. 나는 고등학생이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셨다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응. 10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편지를 다시 읽는다. 동생, 내 동생,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죠. 시어머니도 편지에 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찾지? 남편이 나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찾아야 해. 내 동생을, 버려진 동생을. 나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설 기록을 찾아봐요. 25년 전 기록.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죠.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찾았다. 25년 전 장애아 시설. 전국에 몇 군데 있었다. 하나하나 전화했다. 대부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너무 오래됐다고. 하지만 한 곳에서 희망이 보였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상담원이 묻는다. 이름을 모르는데요. 생년월일은요? 그것도 정확히는 25년 전쯤일 거예요. 그럼 찾기가 어려운데요. 부모님 이름은 아시나요? 네. 아버지가 이철수, 어머니가 박지은이에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 정말요? 네. 이철수, 박지은 부부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가 있네요. 이름은 이지호. 현재 30살입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 아이는 10년 전에 시설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기록상으로는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했다고 나와 있네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가 형입니다. 이지호의 형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잠시만요. 다시 키보드 소리. 우리는 기다린다. 1분이 1시간처럼 길다.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된 번호는 없고요. 다만 본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다. 다음 날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다.
낡은 상가 건물이 보였다. 1층에 작은 가게가 있었다. 간판에 지오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남편이 먼저 가게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카운터 뒤에 사람이 있었다. 남자였다. 30쯤 돼 보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멈춰섰다. 그를 봤다. 남자도 우리를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다. 맑은 눈빛이었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뭘 찾으세요? 남자가 물었다. 저기, 혹시 이지호 씨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누구세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갔다. 저는 당신 형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형입니다. 이철수, 박지은의 아들. 당신 형. 남자가 휠체어를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카운터에 막혔다. 무슨 장난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철민입니다. 당신 형. 남편이 신분증을 꺼냈다. 보여줬다. 남자가 신분증을 봤다. 이름을 확인했다. 이철민.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봤다. 당신이 형이라고? 네. 왜 이제 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있는 줄.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외동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남자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래요? 외동이었다고요? 편하셨겠네요. 그게 아니라 나는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집안의 수치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형이 있는지도 모르고. 미안해요. 남편이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 나를 찾으러 왔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겠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가세요. 이제 와서 형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호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 형이 아니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아니, 내가 미안해. 남편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움직이지 않았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평생 혼자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가세요. 제발.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남편은 차에 앉아서도 계속 울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남편을 안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호 씨한테도 우리한테도.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아요. 나는 편하게 살았는데 그 애는 혼자. 남편이 핸들을 쳤다. 한 번, 두 번.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그 애가 날 받아줄까? 천천히 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그 가게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가게에 갔다. 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호가 카운터에 있었다. 나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왜 왔어요?
혼자 왔어요. 남편은 집에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남긴 통장.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시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모은 돈이에요. 지호가 통장을 받아들었다. 펼쳐봤다. 1200만 원. 1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당신을 찾아서 드리려고. 지호가 통장을 내밀었다. 필요 없어요. 받으세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이죠. 어머니는 당신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 이거 읽어보세요. 지호가 편지를 받았다.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의 표정이 변했다.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다. 편지를 다 읽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구나. 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버릴 수 없어서 병에 걸리셨어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로. 나는 평생 원망했어요. 나를 버린 부모를, 나를 낳고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실 때 왜? 찾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가 없으셨겠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형은 정말 몰랐나요? 네.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진작 찾았을 거예요. 지호가 나를 봤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철민 씨 아내예요. 당신의 올케. 지호가 그 단어를 반복했다. 낯선 단어인 것처럼. 가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평생 가족 없이 살았어요. 시설에서 나와서도 혼자,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 궁금했어요.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이제 있어요. 가족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호가 눈물을 닦았다. 무서워요. 거절당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안 버려요. 절대로. 어떻게 확신해요? 제가 보증할게요. 철민 씨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호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당신, 좋은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늦게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우리 가족 사진.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철민 씨, 저, 그리고 아들. 지호가 사진을 봤다. 조카가 있구나. 네. 만나고 싶으세요? 지호가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고 싶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그 가게에 갔다. 이번엔 아들도 함께. 여기에요. 차에서 내려가게로 걸어갔다.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내 삼촌이에요? 응. 아빠 동생. 왜 이제야 알았어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가게 문을 열었다. 지호가 카운터에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왔어요. 네. 남편이 한 발짝 다가갔다. 지호야. 아니, 지호 씨. 저번엔 미안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심했죠. 이해해요. 당연히 화날 만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다. 어색한 침묵. 아들이 앞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예요. 지호가 아들을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 나는 삼촌이야. 진짜 제 삼촌이에요? 응. 내 아빠 동생. 우와. 저 삼촌 생긴 건 처음이에요. 아들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 나왔다. 삼촌, 뭐 파는 가게예요? 편의점이야.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우와, 멋있다. 삼촌, 저 과자 사도 돼요? 그럼, 마음껏 골라. 아들이 신나서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쁜 아이네요. 지호가 말했다. 닮았죠? 철민 씨를. 응, 형을 닮았어. 처음으로 형이라는 단어를 썼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호야. 네, 형.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남편이 지호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형.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아들도 과자를 들고 와서 울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행복하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도 울 수 있어. 그날 우리는 가게를 닫고 함께 밥을 먹었다. 가까운 식당에서 지호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걸 남편이 도왔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식탁에 앉아 메뉴를 고르면서 지호가 말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가족이랑 밥 먹는 거. 앞으로 자주 먹어야죠. 남편이 말했다. 정말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지호가 웃었다. 밝은 웃음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함께 먹었다. 아들이 신나서 떠들었고 지호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삼촌, 어디 사세요? 가게 위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서 살아. 혼자요? 응. 외롭지 않아요? 가끔 외로워.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들의 말에 지호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가족인데. 지호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호의 가게로 돌아갔다. 헤어지기 전에 남편이 말했다. 지호야,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형? 응?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받아줘서. 두 사람이 악수했다. 처음으로 형과 동생으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엄마. 아들이 불렀다. 응? 삼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근데 왜 할머니가 삼촌을 버렸어요?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버리고 싶지 않으셨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왜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장애가 있으면 숨겨야 하는. 그건 나쁜 거예요. 맞아. 나쁜 거야.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는 피해자셨어. 시대에.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돈을 모으신 건 좋은 거예요. 삼촌을 위해서. 맞아.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삼촌을 사랑하셨어. 저도 삼촌 사랑할래요. 남편이 백미러로 아들을 봤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 삼촌을 사랑하자. 집에 도착해서 나는 베개 밑에 숨겨뒀던 것들을 꺼냈다. 편지, 사진, 통장.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가족은 다시 만났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진실을 바로 잡아주길. 우리는 했다. 늦었지만 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뭐해? 편지 읽고 있어요.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많이 힘드셨겠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철없는 아들이었어. 아니에요. 당신은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남편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지호 잘 돌볼게요. 나는 남편을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희생. 시어머니의 희생. 나의 희생.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 때로는 옳은 방법으로, 때로는 그른 방법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희생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다. 버려진 아들도, 남아있는 아들도. 나는 가족을 사랑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호도 사랑할 것이다. 주말이 됐다. 지호가 우리 집에 왔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다. 삼촌, 준호야 안녕. 지호가 선물을 들고 왔다. 과자 한 상자. 이거 가게에서 가져왔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우와, 고마워요, 삼촌.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으로. 남편, 나 아들, 그리고 지호. 형, 집이 좋네요. 지호가 주위를 둘러봤다. 그냥 평범한 집이야. 아니에요. 따뜻해요. 가족의 온기가 느껴져요. 남편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여기도 내 집이야. 정말요? 응. 언제든지 와.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형.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차린 밥상.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끓였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호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자주 먹어야죠. 식사 후 우리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모였다. 영정 사진. 엄마, 지호 데려왔어요. 남편이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데려왔어요. 우리 가족으로. 지호가 사진 앞에 절을 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호, 늦게 인사드려요. 눈물이 흘렀다. 우리 모두의 눈에서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 잘 쓸게요. 가게 키우는 데 쓰고 나중에 좋은데 기부도 할게요. 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날 밤 지호는 우리 집에서 잤다. 아들 방 옆 작은 방에. 자기 전에 지호가 말했다. 형? 응? 행복해요. 처음으로. 나도 행복해. 동생이 생겨서.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매주 와. 일요일마다. 정말요? 응. 우리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하자. 지호가 웃었다. 밝은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응? 우리 잘한 거죠? 응. 우리 잘했어. 시어머니도 기뻐하시겠죠? 그럼. 엄마가 가장 원하시던 일이었어.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희생의 끝에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우리 가족도 조금씩 변했다. 지호는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호의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형 왔어요. 왔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온다. 이제 남편도 요리를 한다.
서툴지만 노력한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먹어봐. 형이 요리를? 신기하다. 맛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형이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이 웃는다. 형제의 웃음이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본다. 미소가 지어진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하지 않는다. 남편이 돕고 아들도 돕는다. 가사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 엄마, 빨래 개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묻는다. 그래, 고마워. 삼촌 옷도 있네요? 응. 삼촌이 가끔 여기서 빨래해. 삼촌이 완전 우리 가족이 된 거네요. 맞아. 완전히. 아들이 옷을 개면서 말한다. 엄마, 작년 이맘때 할머니 기일이죠? 응. 올해는 삼촌도 함께 제사 지내요? 그럼. 할머니가 기뻐하시겠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할머니가 가장 원하시던 일이야.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는다.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 내가 만든 반찬들, 지호가 가져온 과일. 먹자. 함께 숟가락을 든다. 함께 밥을 먹는다. 형, 찌개 맛있는데요? 진짜? 아직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좋아요. 다행이다. 남편이 환하게 웃는다. 나도 웃는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인다.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함께 있거나. 형? 지호가 말한다. 응? 말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요. 순간 모두가 멈춘다. 나도 남편도 아들도. 결혼? 네. 한 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이에요. 남편이 지호의 손을 잡는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형. 언제부터 만났어? 반년 정도 됐어요.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 친해졌어요. 어떤 분이야? 착한 분이에요. 제 다리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지호의 얼굴이 환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다. 형, 축의금 많이 내야 돼요. 당연하지. 엄청 낼 거야. 그리고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내가? 네. 형이 서주셨으면 해요. 그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한다. 울먹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앉는다. 형과 동생의 포옹이다. 나도 지호를 안는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옳게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들도 삼촌을 안는다. 삼촌, 축하해요. 저 작은 아빠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숙모도 생기는 거야. 우와. 그날 밤 지호가 간 후 남편이 말한다. 여보.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남편이 나를 안는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이제 괜찮아요. 그때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당신한테 기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제 당신만 고생하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할게. 고마워요.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지호의 결혼식 날이 왔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했다. 지호의 친구들, 가게 단골 손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 신부가 입장한다. 예쁜 사람이다.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다. 지호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간다. 신부가 그 옆에 선다. 남편이 단상에 오른다. 주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호와 수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호는 제 동생입니다. 늦게 알게 된 동생이지만 가장 소중한 동생입니다. 남편이 잠시 멈춘다. 눈물을 참는다. 지호는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신부를 본다. 수진 씨, 지호를 부탁합니다. 제 동생을 잘 부탁합니다. 신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도 울고 있다. 지호야. 남편이 지호를 본다. 행복해라. 누구보다 행복해라. 형이 항상 응원할게. 지호가 눈물을 닦는다. 고마워요, 형.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된다. 우리는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말한다. 우리는 모인다. 남편, 나 아들, 지호, 그리고 새로운 가족 수진.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진다. 우리의 미소가 카메라에 담긴다. 사진을 보니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진짜 가족처럼. 피로연 후 지호가 우리에게 온다. 형, 올케, 준호. 응? 오늘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돼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가족이잖아. 그래도 고마워요. 지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제가 가게 키우는데 썼어요. 그리고 이익이 생겼어요.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다. 이건 어머니의 사랑이 커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지호야, 형도 쓰세요. 준호 교육비로 쓰시든 여행 가시든 가족을 위해 쓰세요. 남편이 봉투를 돌려준다. 내가 써. 내 앞날을 위해.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받았어요. 가족이라는 걸.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받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은 일에 쓰자고. 몇 달 후 우리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희망 장학재단.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재단 개소식 날 우리는 시어머니 사진을 가져갔다. 단상 위에 놓았다. 오늘 이 재단을 열게 된 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남편이 말한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숨겨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버려야 했던 아이를 향한 사랑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그 사랑을 돈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나도 박수를 친다. 아들도 지호도 수진도. 이 재단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선다. 어머니 봤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호가 말한다. 저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묵념한다. 시어머니를 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생각한다. 1년 전 내가 쓰러졌던 그날.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만약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종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지호의 존재도 시어머니의 아픔도. 하지만 쓰러짐은 깨어남이었다. 나는 깨어났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 가족도 깨어났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진실이 깨어났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침대에 누워 남편을 본다. 그도 나를 본다. 생각해? 응. 뭐? 1년 전 일. 나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됐을 텐데. 맞아.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 우리 모두에게. 응,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잠든다. 다음 날 일요일 지호와 수진이 온다. 이제는 부부가 된 두 사람. 형님, 올케. 수진이 밝게 인사한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어서 와. 밥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그럼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 식탁에 둘러앉는다. 6명. 남편, 나 아들, 지호, 수진, 그리고 엄마, 저 발표할 게 있어요. 아들이 말한다. 뭔데? 저 장학금 받았어요. 희망 장학재단에서. 뭐? 제가 신청했어요. 장애인 가족대상 장학금이잖아요. 저도 해당되니까.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본다. 준호야.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저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들이 웃는다. 할머니, 고마워요. 증손자까지 챙겨주셔서. 우리는 모두 웃는다. 그리고 울기도 한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이야. 그럼 오늘은 축하 파티다. 남편이 말한다. 준호 장학금 받은 것도 축하하고, 우리 가족이 모인 것도 축하하고. 축하? 우리는 함께 건배한다. 오렌지 주스로. 식사 후 지호가 기타를 꺼낸다. 형, 노래 하나 불러줄게. 오, 기타 칠 줄 알아? 수진이 가르쳐줬어. 지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한다. 목소리가 좋다. 노랫말은 가족에 관한 것이다. 만남에 관한 것이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듣는다.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친다. 감동적이다. 남편이 말한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수진이 지호의 손을 잡는다. 우리 남편 멋있죠? 멋있어요. 내가 대답한다. 정말 멋있는 동생이에요. 지호가 부끄러워한다. 형, 올케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내가 원래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알아본 거야. 그날 저녁 모두가 간 후 나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선다. 어머니, 사진 속 시어머니가 나를 본다.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 잘 키우고 있어요. 지호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요. 사진에 손을 댄다. 고생 많으셨죠? 평생 혼자 짊어지고. 눈물이 난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뒤에서 앉는다. 울어? 응. 왜? 행복해서. 나도.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사진을 본다. 엄마 감사해요. 저희에게 진실을 남겨주셔서. 남편이 말한다. 그 진실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몇 달 후 중요한 날이 왔다. 시어머니 3주기. 우리는 제사를 준비한다. 이번엔 지호도 함께. 형, 제가 과일 깎을게요. 그래. 지호가 능숙하게 사과를 깎는다. 예쁘게 깎는다. 잘하네. 가게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제사상을 차린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절을 한다. 모두 함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준호. 잘 지내시죠? 아들이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장학금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머니, 저 지호예요. 늦게 인사드려요. 지호가 말한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잘 받았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게요. 엄마, 철민이에요. 남편이 말한다. 지호 찾았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가장 원하시던 일이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미안했어요. 몰라서.
그리고 고마워요. 저희에게 진실을 남겨주셔서. 나도 말한다. 어머니, 며느리 올립니다. 어머니의 희생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이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럼 남편이 대답한다. 엄마가 가장 원하시던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형, 이거 봐. 사진이다. 지호의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가게 확장했어요. 옆 가게를 인수해서. 대박, 축하해. 그리고 직원도 뽑았어요. 시설에서 나온 친구를. 진짜? 네. 저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일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제가 고용했어요. 지호야. 남편이 눈물을 닦는다. 넌 정말. 저도 받았으니까요. 이제 줄 차례죠. 자랑스럽다. 저도 형 자랑스러워요. 요즘 요리도 잘하시고. 둘이 웃는다. 그날 밤 모두가 간 후 나는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밝게. 그중 하나가 시어머니일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여보. 남편이 부른다. 응?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나도. 남편이 뒤에서 앉는다. 당신 만나서 행복해. 우리 가족이어서 행복해. 나도. 그리고 당신이 쓰러져서 고마워. 뭐? 아니, 쓰러진 건 안 좋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됐잖아. 깨닫지 못했잖아. 맞아. 앞으로도 잘하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응.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1년이 더 지났다. 지호의 가게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3명의 직원이 있다. 모두 시설 출신이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다. 희망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면서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과로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다. 가족이 돕기 때문이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시작했다. 장학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아이들을 돕는 일을. 보람있다. 의미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모두 모였다. 특별한 날이다. 지호와 수진에게 아기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우리는 아기를 본다. 작고 예쁜 아기. 건강한 아기. 형, 옳게 조카예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름은 희망이에요.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희망이. 남편이 아기를 안는다. 조심스럽게. 예쁘다. 정말 예쁘다. 삼촌, 저도 안아봐도 돼요? 아들이 묻는다. 그럼. 사촌 오빠니까. 아들이 아기를 안는다.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희망아, 안녕. 나는 준호 오빠야. 아기가 눈을 뜬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 희망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수진이 말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 줄 테니까. 당연하지. 내가 대답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 우리는 아기를 둘러싸고 선다. 가족 모두. 그리고 그 순간 느낀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 희생을 통해 자라나는 사랑. 진실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이제 이 아기에게까지 이어진다. 그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여러분, 남편이 말한다. 오늘 희망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읍시다. 가족 사진. 좋아요. 우리는 자리를 잡는다. 뒤에 서는 사람, 앞에 앉는 사람, 아기를 아는 사람.
자, 웃으세요. 간호사가 카메라를 든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진다. 우리의 미소가 영원히 남는다. 사진을 보니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진짜 가족처럼. 아니, 진짜 가족이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시어머니가 꿈꿨던 가족.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쓴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다. 오늘 희망이를 만났다. 지호의 딸. 우리 조카. 작고 예쁜 아기였다. 이 아기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버려졌던 아빠 이야기를,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랄 것이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이 옆에 눕는다. 피곤하지? 응. 근데 기분 좋은 피곤함이야. 나도. 우리는 손을 맞잡는다. 여보.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자. 당연하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꿈을 꾼다. 시어머니가 나오는 꿈. 시어머니가 웃고 있다. 고마워요, 며느리. 잘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감사하죠. 우리 지호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것만 바랐어. 시어머니가 나를 안는다. 따뜻한 포옹이다. 이제 편히 쉬어요. 걱정하지 말고.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멀어진다. 빗속으로. 안녕.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꿈에서 깬다. 눈을 뜨니 아침이다.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일어나서 커튼을 연다. 밖은 화창하다. 여보, 일어났어? 남편이 부엌에서 부른다. 응. 부엌으로 간다.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뭐 해? 장학재단 가야 해. 아이들 만나는 날이야. 그래. 나는 지호 가게 들를 거야. 희망이 보러.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는다. 평범한 아침이다. 하지만 특별한 아침이다. 사랑이 있는 아침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선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다. 저희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남편과 손을 잡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향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눈물의 희생 끝에 밝혀진 진실. 그 진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